불이 꺼진 간판 아래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 자리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웃음 짓던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거리를 밝히던 그 매장은 이제 철제 셔터가 굳게 내려진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을 겁니다. 출퇴근길에 매일 지나치던 그 휴대폰 대리점이 어느 날 갑자기 카페로 바뀌어 있거나 아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몰락의 현장입니다. 1999년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 수는 25,724곳에 달했습니다. 5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생계를 이어갔고 매출 합계만 해도 10조 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 설문조사 결과가 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10곳 중 6곳이 직원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35%가 당장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숫자를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10곳 중 3곳 이상이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이 업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칼날은 바로 자급제라는 세 글자에서 날아왔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 전화기를 사려면 반드시 통신사 대리점에 가야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내미는 요금제표를 보며 어떤 약정이 유리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짜 전화기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월 통신비가 8만 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정보의 벽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대리점 직원이 알려주는 정보가 전부라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대리점의 수익 구조가 단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화기 본체만 따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알뜰 통신사에서 월만 원도 안 되는 요금제를 골라 직접 개통합니다. 이른바 자급제와 알뜰 통신의 결합이라는 공식이 전 연령층으로 퍼진 것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알뜰 통신 가입자 수가 사람 회선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7.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 거의 2명이 더 이상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전화기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발생한 대형 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발표 이후 열흘 만에 해당 통신사에서 12만 명이 이탈했고 그 통신사 망을 쓰던 알뜰통신에서도 3만 3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다른 통신사와 알뜰통신 쪽으로 가입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형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를 알뜰통신이 채운 것입니다. 이 흐름은 대리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알뜰통신 가입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개통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리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전화기 가격 자체에서 날아왔습니다. 2026년 현재 웬만한 고급 전화기 한 대 가격은 2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고급 전화기가 100만 원을 넘기면 비싸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200만 원도 모자라 접는 전화기는 25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반도체와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서 원가 자체가 높아진 탓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주머니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2년마다 새 전화기로 바꾸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023년 기준 43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한 대를 쓴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31개월로 세계 평균보다 짧은 편이지만 2020년 27개월에 비하면 역시 확연히 길어졌습니다. 대리점 입장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손님이 매장을 찾아오는 빈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손님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칼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법률 변화에서 날아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소위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통신사의 보조금을 규제하여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옥죄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대리점 사장들은 이 법이 사라지면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서 손님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통신사들은 법이 풀렸음에도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도매 시장 기준으로 전화기 한 대당 수수료가 30만 원 가까이 줄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보의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대리점이 싸게 파는지 발품을 팔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산매장을 찾아 전국을 누비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동영상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최저가 정보가 공유됩니다.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가격을 다 알고 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 대리점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사장님 저 다 알고 왔어요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요. 정보를 모르는 손님에게 비싼 요금제를 권해서 수수료를 남기던 옛날 방식에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칼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운영 비용에서 날아왔습니다. 대리점은 무조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역 앞이나 번화가 1층의 자리를 잡아야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의 임대료는 매년 오릅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직원 한 명 고용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0곳 중 6곳이 직원 없이 사장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셔터를 올리고 밤 10시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하루를 365일 반복해도 월 수익이 20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거기에 통신사가 무인 매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상담하고 개통까지 처리하는 자동화 매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인건비는 0원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동네 대리점이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통구조의 붕괴는 휴대폰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동네마다 있던 여행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려면 반드시 여행사에 가야 했지만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동네 여행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과 송금을 하려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 안의 전화기로 모든 거래가 끝납니다. 전국 은행 지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중간 유통 단계가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은 그 거대한 파도의 정면으로 부딪힌 또 하나의 업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한 소도시에서 15년째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010년 30살에 통신사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 매달 수백 대씩 전화기가 나갔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기는 달도 있었고 직원 3명을 두고도 여유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직원을 2명으로 줄였고 2024년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사러 오는 손님이 하루에 10명은 됐는데 요즘은 사흘에 1명 올까 말까 하다고요. 그 한 명마저 온라인 최저가를 대며 그보다 싸게 해달라고 하니 남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는 올해 안으로 폐업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대리점을 찾는 발길 자체가 끊긴 곳도 있습니다. 어떤 대리점은 한 달 동안 개통 건수가 0건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보증금과 빚 때문입니다. 폐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재고로 쌓아둔 전화기 값도 떠안아야 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이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동네 대리점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소비자가 이미 자급제와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단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화기를 단순히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공간이나 고장 수리와 상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복합거점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는 이미 대형 체험 매장을 열어 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백 평 규모의 매장에서 최신 전화기와 태블릿 컴퓨터와 무선 이어폰을 자유롭게 써볼 수 있게 하고 1:1 맞춤 상담까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력이 있는 대형 직영점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골목에서 5만 원짜리 수수료를 주고 버티던 소형 대리점에게 그런 전화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벌어질 풍경은 이렇습니다. 전국 곳곳에 첨참하게 박혀있던 소형 대리점과 판매점은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소수의 대형 체험 매장과 무인 자동화 매장만이 남을 것입니다. 5만 9천 명이 종사하던 이 업계의 고용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닙니다. 기술이 중간 유통을 걷어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가 무너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행사가 그랬고, 은행 창구가 그랬고, 이제 휴대폰 대리점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업종의 차례가 될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바로 그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도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셔터를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그 질문을 던지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